어이구, 몸이 말랐네. 안녕하세요, 캠노태석입니다. 호엠 아이스테디 M7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마 왜 구입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 무선 리모컨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실사용을 해보니까 일단 트래킹 모드라고 그 무선 리모컨의 조합이 거의 순망치한이에요.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있으니까 완성도가 확실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리모컨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엠 아이스테디 M7의 무선 리모컨 그리고 트래킹 모듈 AI 추적기의 성능을 테스트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가 파이널 리뷰예요. 장점과 단점도 조금씩 추려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은 호엠 아이스테디 M7을 지금 배치를 해놨어요. 배치를 해놨고 트래킹 모듈은 달아놨습니다. 트래킹 모듈은 달아놓고 지금 리모컨은 제 손에 있어요. 이게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지금 직광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매우 잘 보입니다. 이게 무선 거리만 상당히 길었으면 좋겠는데 스펙상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스펙들, 무선으로 주고받는 주파수들은 아무래도 주변 환경에서 어떤 전파들이 많을 경우에는 방해를 일으키고 또 구조물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딱 약속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5m면 5m, 10m, 10m 딱 여기까지 된다라는 걸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전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주파수가 얼마나 방해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리가 3m 정도 되거든요. 3m 정도 되니까 저 뒤에가 16m예요. 16m고 이제부터 트래킹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녹화는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사인으로.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저 멀리도 아닌데 노안 때문에 저까지 가면 안 보여. 이게 날 찍고 있는지 어쩐지. 자, 봅시다. 3m 거리에서 뭐 충분히 잘 먹죠. 자, 이제 여기서 한 2m를 더 가볼게요. 아까 제가 수치를 쟀을 때 여기 정도가 2m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5m입니다. 5m. 여기서도 뭐 잘 먹힙니다. 트래킹도 잘 먹히고, 트래킹 모듈이 일단 그렇게 멀리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도, 이 정도가 이제 8m 정도 되거든요. 8m 정도 됩니다. 지금 제 눈에는 노안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네, 트래킹을 하는 거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잠깐 멈춰 볼까? 자, 멈춰졌나요? 자, 트래킹이 안 먹히죠. 그러니까 5m까지도 제스처를 통한 트래킹은 별 문제가 없다. 자, 다시. 자, 트래킹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트래킹 시작을 했죠? 지금 트래킹이 안 되는 모습이에요. 제가 화면 밖으로 벗어나고 있고, 지금 10m 정도 오니까, 이 리모컨은 작동을 하네요. 리모컨 작동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멀리서 리모컨을 작동을 시켜 볼게요. 야, 이거는 정말 대박이야. 트래킹 모드라고 이거하고. 그죠? 자, 이제부터는 테스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래킹 모듈, AI 추적기 같은 경우는 이 렌즈에 있는 게 성능이 한 5m에서 7m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사용에 있어서. 그 이상을 벌어지게 되면은 트래킹이 안 먹힌다. 먹히긴 먹혀도 좀 아슬아슬하게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정적이지는 않다. 고로 한 7m 정도를 안정권으로 보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요거 리모컨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공간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10m를 좀 넘게 촬영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무선으로 할 수 있고 조이스틱도 먹히고 뭐 이랬었는데, 요번에 테스트를 했을 때는
그게 아니었죠. 조금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한 8m에서 10m 넘어가 버리니까 일단 화면이 멈추게 되고요. 트래킹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조이스틱도 안 먹히더라. 근데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제가 다른 공간에서 테스트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더 멀리 가더라도 이게 다 괜찮았는데 방금 테스트한 곳에서는 이 정도의 범위다. 그게 이제 그래요. 이 마이크 같은 경우 스펙에 보면 뭐 100m, 200m까지 된다라고 돼 있지만 그게 최대 거리를 말하는 거지 무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해 전파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촬영하는 곳에서의 이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요거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근접한 거리에서는 성능이 꽤 괜찮았지만 좀 먼 거리, 트래킹 모듈 같은 경우는 한 7m 정도가 안정권, 그리고 리모컨은 한 10m 이내가 안정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장점, 단점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공간이 바뀌었죠. 방금 전까지 카페 야외 자리 쪽, 테라스 쪽에 앉아 있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물소리가 계속 들려요. 이게 카페 밖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뭐 그런 건데, 이 물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진짜 시간 너무 마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단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단점이 저 같은 경우는 제 채널 성향상 제품의 단점이 조금 많이 있거나 부각되거나 치명적인 거 하나 정도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 또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거든. 제품을 우회해서 이렇게 쓰면 더 좋다 라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프로급이라서 그런지 단점이 크게 부각되는 게 없고 치명적이다라고 말할 만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이거는 제품을 감싸주거나 이 호엠이란 브랜드를 감싸주기 위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애초 호엠에서 저한테 제품을 지급을 해줄 때, 제공을 해줄 때 가이드라인 주면서 이걸 광고해달라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없었어요. 제 채널은 늘 그렇잖아요. 뭐 그러든 말든 장점, 단점 다 얘기를 하는 편인데 단점이 크게 치명적인 게 없다. 사용자는 좋겠지만 저는 조금 아쉽죠. 자, 어쨌거나 그렇다 한들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죠. 일단 방금 테스트했던 거, 트래킹 모듈, 그러니까 AI 추적기, 그리고 무선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리모컨,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파츠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좀 짧다. 트래킹 모듈 같은 경우는 한 5m에서 7, 8m 정도 안정권이라 보면 되고, 리모컨 같은 경우는 한 8m에서 11m 정도를 안정권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짧다. 제가 스마트폰 짐벌에 리뷰 같은 걸 할 때 올라오는 댓글 중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족구할 때 뭐 이런 거 찍으면 트래킹 할 수 있느냐, 또는 뭐 야구할 때, 축구할 때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러면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어디 놀러를 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 그것도 멀리서 트래킹 하려면 10m는 벗어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쉽다. 그래서 개선을 해서 다음 모델에서는 조금 더 길게 멀리까지 이걸 수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누군가에게는 단점이고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아닌데 저는 후자예요. 쇼폼이나 SNS를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로 촬영을 안 합니다. 지금 세팅된 게 이게 가로 세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세로 세팅을 하려면 돌려야 돼요. 이렇게 수동으로 돌려야 되는데 요즘은 자동으로 이렇게 버튼 누르면 쑥 돌아가잖아요. 여기 있는 이 시스템이 좀 다르니까. 얘는 수동으로 돌려야 돼요. 근데 수동으로 돌리는 것까지도 저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스마트폰을 거치해 둔 상태에서 수동으로 돌리니까 이게 어렵더라고. 이 자체 돌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거치했을 때 돌리는 게 상당히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스마트폰을 뽑아내고 돌려서 그 다음에 다시 거치라는 편인데, 이게 큰 단점은 아니겠지만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불편함을 줄 수 있다. 뭐 요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들처럼 마그네틱으로 이 부분들을 붙여서 쓰는, 그러면 맥세이프 같은 것도 선택에 의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그럼 장점을 좀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 상당히 많아요. 단점이 있어도 장점이 너무 많아서 단점들을 우회할 수 있는, 상회할 수 있는 이런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빌드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물론 가격대를 생각하면 좋아야겠지. 근데 그걸 감안하고도 스마트폰 짐벌 치고는 정말 좋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데, 제가 그 케이스를 처음 딱 열었을 때 든 생각이, 야, 이거 뭐 장비처럼 생겼네 진짜, 뭐 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실제 재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보시면 제가 첫 번째 리뷰에서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이 재질이 플라스틱인지 합성으로 된 금속인지 잘 모를 정도로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게 우레탄 코팅 같은 게 돼 있는데, 이 우레탄이 약간 두께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푹신푹신한 건 아닌데 잡았을 때 쫀쫀하게 탁 잡혀요. 그래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 장기적으로 썼을 때도 피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글쎄요, 이게 막 돋보이는 장점은 아니겠지만, 사용자가 쭉 쓴다, 단기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쭉 쓴다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아무래도 무선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이 리모컨이겠죠. 이것 때문에 호엠 아이스테디 M7을 구매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조이스틱으로 제어도 가능하고, 거기다가 보통의 스마트폰 짐벌들은 전용 어플 들어가야지 세팅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물론 전문가 영역이 아닌 이상은 세팅을 한두 번만 잘 건드려 놓으면 매번 바꿀 이유는 없긴 한데, 어쨌든 전용 어플 열어서 그걸 써야 된다는 게 조금 피곤한 일이죠. 근데 이 안에서 그게 거의 다 돼요. 거의 다 되기 때문에 전용 어플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거 있으니까 정말 그 트래킹 모듈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야 된다, 그냥 한 세트처럼 출시가 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폰 짐벌이든 아니면 카메라 짐벌이든 이런 형태, 이런 구조로 나오지 않겠느냐, 많은 제품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호엠이 국내에서 그런 인지도가 많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이 조금 아쉬운 거고, 입소문이 잘 안 날 뿐이지 이런 부분은 정말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도 얘가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제가 사용기를 남기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는 전용 어플을 안 쓴다고. 왜냐면 전용 어플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고, 기본 카메라 어플, 그러니까 스마트폰 자체 어플로 쓸 때는 그런 기능 일부를 다 어쩔 수 없이 못 쓰게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 반대로 진짜 극소수의 몇 개의 어플만 전용 어플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짐벌 자체에서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내가 왜 전용 어플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 호환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 편의성이 상당히 높고, 제가 단점으로 뽑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언어가 한국어가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이게 그 호엠 쪽에 알아보니까 한국어도 그렇고 다국어로 여러 가지 언어들을 다 패치를 하려고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단점에서는 제외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빼더라도 어쨌든 시스템이 어렵지가 않아요. 보기에는 외국어가 판을 치니까 와, 상당히 복잡해 보인다, 프로급이라고 하더니, 전문가급이라고 하더니 복잡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실제 써보면 기능을 익히는데 처음 스마트폰을 써본 사람들도 글쎄요, 한 하루 이내에 기본적인 사용법 이상은 다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사용법은 진짜 초급용이에요. 초급용이고 보기보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은 말 그대로 프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장점 단점하고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이 크기로 이걸 단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크기가 접이식에 비하면 크잖아요, 사실. 네, 큽니다. 크기 때문에 휴대성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접이식들 컴팩트하게 잘 나오니까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점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건 안 돼요. 점퍼 주머니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걸 단점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제품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다르고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얘는 프로급이고 프로급은 프로급 나름대로의 메리트가 있는 거고, 접이식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그런 가볍게 쓸 수 있는 짐벌들은 그 나름의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일장일단이 다르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자가 나는 뭐 좀 쉽게 덜렁덜렁 하면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접이식 그걸 쓰시는 게 맞아요. 다만 내가 영상을 찍든 사진을 찍든 조금 더 정성 들여서 완성도를 높일래 라고 하면은 전문가급 쓰는 거고, 스마트폰 짐볼로 성이 안 찬다 그러면 카메라 짐볼로 가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짐벌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호엠 아이스테디 M7을 꽤 긴 시간 동안 쓰면서 영상을 계속 남기고 있는데, 글쎄요,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부담이 따를 수는 있지만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을 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사용자들이 내가 정말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넓은 제품인가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